칸트의 정언명령의 정식들에는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목적 왕국의 정식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을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의 정식입니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를 이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의지는 한편으로는 법칙을 따르는, 법칙에 종속하는 의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지는 자기 법칙 수립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법칙을 표상하여 생각하여 구상하여 만드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죠. 칸트는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에서 도출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성적 존재자인 자기 자신이 법칙 수립자이기 때문에 법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법칙에 종속하고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율성의 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정언 명령,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의 각각의 의지를 위한 법칙이 있다면, 즉 정언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동시에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인 자기 의지의 준칙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지시 명령한 것이다. 좀 어렵죠? 칸트는 다른 정언 명령의 정식들과 달리 딱 떨어진 명령의 형태로 자율성의 정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칸트의 언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자율성의 정식을 일정한 명령의 형태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너의 의지가 준칙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 법칙을 수립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하라. 칸트 스스로는 이러한 원리를 타율적인 모든 것들과 대비해서 의지의 자율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론적으로 자율이라는 개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자어나 독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자율이나 독일어 단어 아우토노미는 자기가 정한 법칙, 규범, 원리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타율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정한 법칙, 규범, 원리를 뜻하겠죠. 자율과 타율을 비교해보면 그 뜻이 훨씬 더 명료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 윤리학에서 이성 개념 못지않게 내용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도덕적 실천 행위 차원에서 보면 의지의 자율 개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라고 말할 때 생각해보면 이때 자유 혹은 자율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법칙 부여라는 특성이 중요한 기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자율 능력에 기초해서 법이나 도덕을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법이나 도덕을 따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맞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근거로 해서 도덕적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심적인 저항이나 반발심을 누르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할 때 그 배경에는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자율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따른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 왕국의 정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논의를 시작합니다. 개개 이성적 존재자는 자신의 의지의 모든 준칙들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생산적인 개념인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라는 개념에 도달한다. 여기서 칸트는 나라 혹은 왕국이라는 말을 공동의 법칙을 따르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성적 존재자들의 개성의 차이나 사적인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목적 그 자체인 이성적 존재자들의 모든 목적들의 전체로서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 생각될 수 있겠죠. 목적 그 자체의 전체 구성원들의 나라가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 자체의 정식에서처럼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 생기는데 이 결합체가 목적의 나라 혹은 목적의 왕국인 것입니다. 목적의 왕국 혹은 목적의 나라는 칸트가 꿈꾸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도덕 사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구성원들, 즉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구성원들을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원리를 따라야 하고 거기에 종속해 있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립된 법칙에 종속하거나 혹은 복종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목적의 왕국의 정식, 목적의 나라의 정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의 준칙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목적의 왕국의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목적의 왕국은 도덕의 나라,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인간 사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립된 개념은 당연히 자연의 나라, 동물의 왕국 혹은 자연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언명령의 5가지 정식들 모두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